안녕하십니까. 디스플레이와 2차 전지를 담당하고 있는 김광진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자료는 이제 에코프로 그룹의 이제 성장 계획에 관련된 코멘트들이고요. 월요일 이제 그 장이 끝나고 나서 이제 에코프로 그룹에서 미래 성장 계획 관련한 이제 내용들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주된 내용은 이제 중장기 성장 계획에 대한 부분이고요. 에코프로 BM의 생산 능력을 이제 55만 톤까지 상향 조정하겠다라는 계획을 이제 공식적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작년 말에 이제 48만 톤으로 되게 급격히 이제 캐파 상향을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한 7만 톤 정도가 추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 이제 행사 때랑은 다르게 이제 지역별로 이제 몇만 톤씩 가져갈지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BM뿐만 아니라 이제 나머지 이제 에코프로 그룹 안에 있는 관계사들, 에코프로 GEM이나 에코프로 AP 그리고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같은 나머지 자회사들에 대한 이제 증설 계획들도 구체적으로 공개를 했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그 그룹 중장기 계획에 필요한 그 자금 조달 계획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단 그 자금은 한 7조 원 정도 캐펙스가 필요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필요한 그 자금 조달에 대한 계획들도 좀 구체적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목해서 볼 만한 부분 중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증설 계획이 추가적으로 상향되면서 이제 2026년 기준에 매출 목표치도 같이 상향을 했습니다. 이제 48만 톤, 그러니까 에코프로 BM 캐파 기준에서 봤을 때 이제 기존의 가이던스는 14조 원 매출이었었고요. 거기서 이제 캐파가 상향 조정이 된 만큼 그 매출 가이던스도 상향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확인할 부분이 이제 두 가지 정도 있고요. 일단 첫 번째는 그 신사업에 관련된 부분들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제 전고체 전해질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겠다라는 부분을 좀 공식적으로 공개를 했고요. 올해 이제 파이널 라인 구축 이 예정이 되어 있고, 기본적인 그 밸류 체인 그리고 고객사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공개가 됐다라는 점이 좀 특징적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에코프로 그룹 전체적으로 좀 홍역을 치렀던 부분이 이제 내부 그 통제 관련된 시스템이었었는데, 아시겠지만 화재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내부자 거래 이슈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앞으로 이제 제도를 강화를 해서 실행해 나가겠다라는 계획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좀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조금 더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지 않았나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행사를 통해서 좀 해석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시장에서 가장 우려가 했었던 부분은 이제 그 고객사 관련된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내부 통제, 가버넌스와 관련된 이슈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에코프로 BM이 기존에 가져가고 있던 그런 중요한 고객사들 이탈을 할 우려가 있지 않나라는 부분들이 존재를 했었고요. 결론은 이제 그런 우려는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증설 계획이 상향이 됐다라는 부분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증설 계획은 기본적으로 이제 고객사들의 수요에 기반을 해서 설정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그 증설 계획이 상향 조정됐다라는 부분은 이제 고객사들 안에서 역할이 시장의 우려랑은 다르게 이제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쪽으로 이제 해석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에코프로 그룹은 이제 그 기존의 고객사 안에서 중요한 벤더이다라는 부분을 좀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배터리 셀 업체들 입장에서도 벤더 교체를 하는데 이제 기회비용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한 5년 정도 이제 벤더 교체를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할 거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보면 벤더 교체는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에 가깝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에코프로 그룹과 이제 기존의 협력 관계도 계속해서 지속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그 공개가 된 그 신사업 쪽도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여전히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밸류 체인 구성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됐고, 에코프로 BM이 가져가고 있는 이제 주요 고객사 중 한 곳과 협력을 하는 부분인데, 여전히 시장의 우려랑은 다르게 고객사 내에서 이제 그 역할은 계속해서 확대가 돼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뭐 결론은 이제 에코프로와 이제 에코프로 BM의 그 동시에 이제 주가 반등을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번 행사를 통해서 일단은 뭐 안정적인 사업 환경이 여전히 안정적이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그 기존에 문제가 됐었던 내부 통제 강화 의지를 좀 재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행사가 아니었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내외적으로 이제 악재들이 계속해서 연초부터 발생을 했었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주가 조정이 좀 크게 나왔었는데,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에코프로 그룹 전체적으로 좀 가격 메리트가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에코프로도 그렇고 여전히 업사이드가 굉장히 크게 남아있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에코프로 BM 목표 주가 68만 원 유지를 하고요. 에코프로는 이제 적정 이제 주당 NAV, 그러니까 주당 단가를 14만 원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내역에 대해서도 좀 정리를 했는데 이 부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악재들은 이미 어느 정도 주가에 선 반영이 됐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좀 성장성에 집중된 그런 매수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에코프로 그룹 관련된 이제 코멘트는 다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또 좋은 자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티레이더 유한타 티레이더 투자 타이밍은 티레이더